여러분, 우리가 거의 8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글로벌 게임의 법칙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무역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면 캐나다 왕립은행 RBC의 보고서가 던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진원지에는 바로 미국의 아주 새롭고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이기까지 한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분석을 보면요. 이 새로운 원칙은 세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미국이 먼저다라는 거죠. 미국 대 다른 모든 나라 이런 구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 우리가 그동안 손해만 봤다라는 인식이에요.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미국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이득만 챙겨왔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파괴적 협상이라는 기술인데요. 일부러 갈등을 막 키워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문장,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트럼프의 재등장은 전 세계적인 민족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현상이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시작된 불씨가 전 세계로 번지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균열은 바로 기존의 국제 시스템,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떤 약속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우리가 익숙한 규칙 기반 질서예요. 동맹, 국제규범, WTO 이런 단어들이 딱 떠오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새로 나타난 다극 질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의 세력권을 만들고 힘의 정치로 부딪히고 민족주의를 내세우죠. 결국 돈과 힘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질서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딱 잘라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강대국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저 멀리 19세기 유럽에서나 보던 그런 세력 균형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아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세계 무역 전쟁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서로 보복 관세를 물리고 물리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다행히도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들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딱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관리된 다자주의의 표류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은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예전 규칙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당분간의 기본값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아예 세계가 세 개의 큰 덩어리로 쪼개지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유럽 중심의 블록, 그리고 중국 중심의 블록. 이 세 경제권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경쟁하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없는 제3계화인데요.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고 고립되더라도 전 세계 무역의 85%를 차지하는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림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각 나라들은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를 한번 보죠. 이들은 지금 생존을 위한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84%. 이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캐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도운 뜻으로 협상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우방이었던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이 정도로 깨졌으니 당연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캐나다 수출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로 흐른다. 그렇죠. 굳이 꽉 막힌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역 다변화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캐나다산 가공 돼지고기 수출인데요. 보세요. 단 몇 달 만에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400만 달러에서 240만 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기간에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어떻게 됐죠? 320만 달러에서 무려 800만 달러로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 한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정말 복잡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선 한국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죠. 한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강, 말 그대로 스스로 강해지는 거죠. 국방이든 경제든 우리 힘부터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대. 우리처럼 규칙과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과는 더 끈끈하게 뭉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포용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외교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군의 변화,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만 딱 짚어보죠. 첫째,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규칙 기반 질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해요.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셋째, 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댈 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 즉 자강과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는 이제 모든 나라의 기본값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조각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플랜 B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연 그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